이번 시간에는 경청 기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고수의 영업사원과 하수의 영업사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고수의 영업사원은 여유가 있는데 하수는 항상 여유가 없어요. 그럼 그 고수는 서두르지 않는데 하수는 서둘러요.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호감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호감을 얻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경청기술이라는 거죠. 그럼 경청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은 어떤 경청기술이냐?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공감적 경청기술이다 이거죠. 공감적 경청기술이다.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 와서 사실은 그 쓴 책 중에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습관이 공감적 경청기술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감적 경청기술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쓰여져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필요할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영업을 하는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기술은 필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영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마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계약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적 경청기술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자, 눈으로 말해요. 눈을 보고 얘기를 들어라 이거지요. 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잠깐 딴짓을 합니다. 아니면 휴대폰을 만집니다. 자, 고객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겠죠. 오케이. 그러니 자,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다? 눈을 바라보고 듣는 것이다. 눈을 바라보고 듣는 것이다. 아이 컨택을 정확하게 해라. 자, 그 책 중에 그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책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15초면 아이하고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15초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15초 동안 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라는 거지요. 아들, 오늘 즐거웠어? 네. 오늘 뭐하고 지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랬구나. 자,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15초 동안 바라보고 있다면 아들이 뭘 느낄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오케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걸 매일 한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 있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아이는 씩씩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기법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더군다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객을 만나고 있으면서 시계를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요. 그게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경청기술의 첫째는 뭐냐? 눈을 바라보면서 듣는 것이다. 눈을 빼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듣는 거와 이렇게 듣는 건 차이가 있지요. 자, 차이가 있나요? 네. 자,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자, 그래서 듣는 기술의 두 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경청하라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다른 말로 수용하라라고 합니다. 수용. 스펀지가 꽉 눌렀다가 놓으면 물을 쫙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해줘라. 자, 수용도 종류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수용?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러나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르죠. 자, 이게 달라요. 그럼 고객이 느끼는 감도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듣는 기술의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다른 말로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자, 우리가 들을 때 리액션을 잘해라. 다른 말로 맞장구를 잘 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들을 만났을 때는 5단어만 쓰면 된대요. 여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5단어만 쓰면 된대요. 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진짜? 오케이. 자, 정말? 웬일이니? 헐? 대박? 이렇게만 대화를 해주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뭐 해라? 맞장. 리액션. 맞장구를 쳐줘라. 자, 이 세 가지 기술을 경청기술의 기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공감대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라라는 거예요. 뭐 욕을 하면서 승질나잖아.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날만 했네요. 나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반영적 경청이라고도 하거든요.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복해주면 같은 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고객이 슬퍼한다. 아,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감대가 만들어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같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감대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분석적 이해라고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분석해서 이해해 주어라. 그런데 내가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알지. 너 요즘 저녁마다 울지?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의 감정을 대신 느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적 이해라고 합니다. 분석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경청기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경청기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섯 번째 기술. 이 기술은 상대방이 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나쁜 새끼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참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하신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네요.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칭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지의 테크닉을 쓰면 고객이 뭐라고 하느냐. 훌륭하시네요. 너무너무 훌륭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이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객은 쑥스러워지게 되고 민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뭐 하러 왔다고? 뭐 날 도와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네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니 이제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내가 들어준 것처럼 들어줄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내가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들어주면 내가 앞으로 할 얘기도 고객이 잘 들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경청 기술을 잘 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쓰면 내가 들어준 것만큼 고객도 내 얘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줄 것이고 왜곡되게 해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거냐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